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내일부터 청약하는 두 종목 RBW와 마인즈랩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와 함께 청약 정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회사의 사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RBW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대표 아티스트로는 마마무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WM 매니지먼트의 아티스트인 오마이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매니지먼트 사업보다는 저작권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타 소속사 가수의 저작 권리를 꾸준하게 매입하여 현재는 2,500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이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이고요. 이외에도 음반 제작을 대행해 주거나 마케팅 광고 대행 기획도 하면서 SNS용 CF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인 마인즈랩은 AI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인공인간이라고 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간단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한은행에 공급하였고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는 은행뿐만 아니라 호텔, 전시장, 쇼핑몰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준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사업은 콜센터의 보이스봇을 비롯한 AI 기술이고요. 이외에도 CCTV 영상 관제나 클라우드 서비스, 보이스 기반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두 종목은 내일과 모레 청약합니다. 이 두 종목의 청약이 끝나면 다음 주는 청약 일정이 없는데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공모주 방학에 들어갑니다. 수요 예측에서 두 종목은 공모가 상단 금액으로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RBW의 공모가는 21,400원, 모집하는 금액은 268억 원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69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즈랩은 공모가가 희망상단 금액인 3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181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519억 원이 됩니다. 공모가의 신청 결과를 보면 RBW는 전체 신청 수량의 93%가 공모가 초과 금액인 24,000원 이상을 써서 냈는데요. 그래도 공모가를 희망 상단 금액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RBW는 투자자들의 구주 매출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초과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겼을 텐데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인즈랩은 희망 상단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해서 신청한 비율이 58.9%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초과를 할 수 있는 비율은 아니므로 희망 상단으로 확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관 경쟁률과 의무 합계약 비율 보겠습니다. RBW는 기관 경쟁률은 1720대 1이었고 의무 합계약 비율은 16%가 나왔습니다. 준수한 결과죠. 그리고 마인즈랩은 기관 경쟁률은 198대 1로 저조했는데요. 그런데 의무 합계약 비율은 19.7%로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나오는 것은 드문 케이스인데요. 올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종목이 두 종목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수요 예측 결과 판단해 볼게요. 먼저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과 비교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약했던 종목들은 지니너스와 바이옵트로를 제외하면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준수했었는데요. 이 9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329대 1이었고 의무 합약 비율은 17.9%였습니다. RBW는 최근 9종목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마인즈랩은 의무 합약 비율은 조금 더 높지만 기관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애매하게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RBW의 수요 예측 결과를 판단해 볼게요. 화면은 RBW의 모집 규모인 200억 원대로 최근에 청약했던 8종목인데요. 8종목 중 시초가가 더블로 출발한 종목은 두 종목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평균과 RBW 비교해 볼게요.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했던 두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466대 1이었고 의무 합약 비율은 15.9%인데요. RBW와 비교를 해보면 기관 경쟁률은 RBW가 더 높고 의무 합약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RBW도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약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 예측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인즈랩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청약했던 종목 중 마인즈랩처럼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이 언밸런스한 종목이 두 종목 있었습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롯데렌탈인데요. 종목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하튼 두 종목은 기관 경쟁률은 상당히 낮았고 의무 확약 비율은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이하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마인즈랩의 의무 확약 비율만 보고 청약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두 종목의 청약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RBW입니다. 125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31만 주 배정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게 배정된 수량은 없고요. 그리고 전체 물량 중 37%가 구주 매출인데요. 구주 매출은 RBW에 선투자하였던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을 일부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보호예수로 묶이는데요. 저는 투자자 물량은 상장일에 유통되는 것보다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리 매각함으로써 상장일 유통 물량을 축소시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은 반갑지 않지만요. 그래서 의무확약 16%를 감안한 상장일 유통 물량은 242만 주가 되고요. 전체 주식수의 30.5% 비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131만 주로서 약 절반 수준인데요. 그러므로 상장일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RBW의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우대 한도가 적용되죠. 그러므로 일반 청약 한도는 3만 1000주가 됩니다. 3만 1000주 기준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으로는 약 3억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려면 10주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청약 증거금으로 10만 7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인즈랩 청약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15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게도 9만 주 배정하였고요. 그리고 전량 신주로 모집합니다.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 19.7%를 감안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220만 주, 비중으로는 43.5%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34.7%입니다. 기존 주주의 주식수가 공모 주주보다 약 3배가 많은 상황인데요. 유통 물량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인즈랩은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이 많은데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환상한 우선주가 98만 주 있는데요. 상장일에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주식수의 19.4%에 해당하는 큰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 물량 중에서는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도 약 11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증권사가 해당 종목의 지분을 미리 취득하고 주관을 담당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으로 매도하려고 더욱더 공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주관사 물량은 보호예수라도 걸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보호예수 없이 하나금융투자 물량도 상장일부터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물량도 많습니다만 상장일에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은 6만 5천 주입니다. 전체 주식수 비중으로는 1.3%인데요. 그러므로 전환상한 우선주 그리고 스톡옵션을 합치면 약 104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21%의 물량이 상장일에 초과될 수 있거든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마인즈랩의 주관사는 메인은 NH투자증권 그리고 서브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소형 종목인데 왜 굳이 주관사가 두 개인지는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여하튼 메인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일반 청약 한도는 4,000주이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일반 청약 한도는 2,000주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있고요. 그리고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려면 10주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청약 증거금으로는 15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RBW는 비례 청약할 생각인데요.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지만 저는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주 매출이 많은 종목이었는데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반 청약을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배려를 받았으니 뜨겁게 비례 청약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인즈랩은 저는 청약을 건너뛰겠습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 확약이 언밸런스했던 두 종목의 결과가 좋지 못했고요. 또한 기존 주주 물량도 많은 상황인데 상장 이후에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추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청약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비트나인은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해서 균등만 참여했던 저는 청약 수수료를 생각하면서 본전 가격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13,000원으로 매도했습니다. 동시 상장하는 게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하루였는데요. 내일 상장하는 두 종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RBW와 마인즈랩의 1일차 청약 결과를 기반으로 2일차의 배정 결과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내일 상장하는 두 종목도 원하시는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